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숙소에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전체 환불해주세요. 이 한마디로 여러분의 숙소 평점이 완전히 박살날 수 있어요. 실제로 며칠 전에 제가 내 채 운영하던 숙소 중에서 가장 자신 있던 숙소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연락이 와서 난생 처음으로 전체 환불을 해줬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 숙소는 반지하긴 하지만 제 모든 숙소들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다고 자신했던 곳이었거든요. 이 습도 관리부터 나름 철저한 방역까지 정말 철저하게 했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방역업체를 불러서 점검을 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를 발견했어요. 이 일로 깨달았어요. 아무리 완벽하다고 생각해도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특히 반지하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습하고 벌레 나온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완벽하게 관리했다고 해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에 숙소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릴 내용과 반지하에서 더더욱 조심해야 할 내용, 앞으로 이런 실수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여름철에 진짜 조심해야 할 것들, 에어컨 갑자기 꺼지는 것부터 누수 문제까지 실제 경험담과 함께 말씀드릴게요. 먼저 반지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제가 운영하는 반지하 숙소는 습도가 40%를 유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에어컨이에요. 에어컨은 무조건 내 전용 면적보다 큰 에어컨을 설치하셔야 해요. 내 숙소가 12평이면 10평짜리 넣고 나머지는 선풍기 틀면 되겠지? 이러지 마시고 12평이면 18평, 24평이면 13평 이런 식으로 용량이 큰 걸 사셔야 해요. 왜냐하면 에어컨 용량이 딱 맞거나 작으면 계속 풀로 돌아가면서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수명도 짧아져요. 더 중요한 건 냉방 효율이 떨어져서 습도 조절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반지하는 지상보다 자연적으로 습도가 높기 때문에 에어컨이 냉방과 제습을 동시에 해야 하거든요. 용량이 작으면 온도는 내려가도 습도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끈적끈적한 느낌이 계속 남아서 게스트들이 불편해해요. 제습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제습기가 아니라 상시 배수가 되는 제습기를 구매해서 24시간 틀 수 있는 제습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게스트가 외출해서 저녁 늦게 들어올 텐데 제습기가 물이 차서 안 돌아가면 그 습한 냄새로 인해 숙소에 악취가 나고 안 좋은 경험을 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게스트가 천식 환자였는데 일반 제습기 쓰시다가 게스트가 들어왔는데 곰팡이 냄새가 심하다고 해서 곰팡이가 있는 것 같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알고 보니 제습기 물통이 가득 차서 하루 종일 안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실에 상수 배수 제습기랑 방에도 예비로 하나 더 설치해뒀어요. 이렇게 해야 진짜 40% 습도 유지가 가능해요. 여름철에는 특히 습도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저는 IoT 습도기를 설치해서 항상 체크하고 에어컨도 IoT가 되는 에어컨으로 상태를 보면서 40에서 50% 사이를 유지하도록 꼭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환불해준 바퀴벌레 사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정말 웃픈 이야기인데 저는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채를 운영하면서 또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도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방역업체를 불러서 점검을 해보니까 베란다 창문이 방충망 없는 쪽으로 살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 밤 사이에 저기서 어떤 벌레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딱 그 작은 틈 하나에 제가 몇십만 원을 환불해 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있는 곳들이 많았대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해도 막상 전문가가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요. 저랑 같이 협업하는 에어비앤비 전문 방역업체가 있는데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에게는 트랩 교체나 일부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해 주시거든요. 궁금하시면 설명란 참고하시고요. 오픈하기 전에 꼭 방역을 받으시길 바래요. 한번 바퀴벌레 나와서 환불해주면 그 손실이 방역비의 몇 배예요. 이제 곧 날씨가 더 더워질 텐데 에어컨 냉매가 멀쩡하더라도 꼭 점검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지금 불러도 며칠 정도 더 걸리거든요. 에어컨은 정말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요. 저도 그랬어요. 멀쩡했던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나서 완전 멘붕이 왔었거든요. 7월 10일 날 고장났는데 서비스 센터에 접수하니까 7월 24일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2주 동안 숙소를 못 쓸 뻔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에어비앤비를 많이 하면서 다양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어서 바로 다음날 고칠 수는 있었지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아무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멀쩡하다 하더라도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점검을 받아보셔야 해요. 점검 받으면 높은 확률로 기사님들이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저도 전조 증상이 없던 에어컨이 갑자기 망가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름 성수기에 에어컨 고장나면 게스트들 완전 화내고 리뷰 폭망하고 환불 요구하고 난리 나요. 그리고 이럴
이럴 때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숙소 상태 점검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건물의 연식이 한 해 지날수록 내구성은 떨어지고 하물며 윗집에서의 문제가 아랫집까지 번져요. 여름철은 누수가 생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이거든요. 꼭 숙소를 꼼꼼히 점검해서 누수가 발생된 곳은 없는지 구석구석 잘 살펴봐야 해요. 특히 화장실 천장, 벽지 이음새, 침대 아래, 싱크대 하부까지 손전등 들고 꼭 확인해보세요. 또 여름철에는 곰팡이도 빨리 생기니까 습한 곳이나 환기가 안 되는 구석진 곳에서 미리미리 체크해가지고 곰팡이 방지제도 뿌려두시고 환기도 자주 시켜주세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반지하든 어디든 습도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40에서 50% 사이를 유지하고 제습기는 상시 배수 가능한 걸로 설치하세요. 두 번째, 아무리 완벽하다고 생각해도 방역은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작은 틈 하나 때문에 환불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에어컨은 지금 당장 점검 받으세요. 여름 성수기에 고장나면 정말 큰일 나요. 네 번째, 누수나 곰팡이 같은 구조적 문제들도 미리미리 파악하세요. 여름철 에어비앤비는 준비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문제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작은 방충망 하나, 제습기 하나가 여러분의 숙소 평점과 수익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럼 모두 무더운 여름철에도 평점 5점 유지하시면서 수익도 제대로 뽑는 여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